자, 이제 복소평면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한번 배워볼게요. 단서가 붙습니다. 네, 교육과정 바깥쪽. 그래서 들어보시고 이해 잘 가면 괜찮죠. 베리고시고 조금 이해가 덜 가면 약간 테크닉으로 기술로서 결과만 좀 기억해 두시면 좀 도움 될 거예요. 그 정도까지는 하자고. 사실은 별거는 아니에요. G를 우리가 A 플러스 BI로 별거 아니다 그러면 대학교 때 교수님들이 되게 서운해하시겠다. 별거는 맞는데 우리가 배울 내용은 그 중에 진짜 극히 일부거든. 편한 것만 따서 올 거예요. 자, 이걸 어떻게 표현하자면 A, B 이렇게 표현하자는 거야. 그래서 이게 실수 부분, 허수 부분이잖아. 그치? X축, Y축처럼 표현할 거예요. 그래서 평면 자체를 이렇게 여기가 X축 이게 아니고 이게 실수축, 이쪽이 허수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G가 1 플러스 루트 3i다 그러면 여기 1, 루트 3에다가 그 좌표를 찍으면 여기가 G가 되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표기하자라고 하는 게 복소평면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많은 걸 쓸 게 아니고 딱 가져갈 녀석은 정해져 있습니다. 크게 보시면 두 가지, 그 다음에 조금 더 확장팩으로 하면 아다다다 으다다 한 가지, 이렇게 해서 총 세 가지만 알고 계시면 돼요. 첫 번째는 우리가 배울 건 뭐냐면 이거예요. 이런 게 나와. 3승이 1 되는 거 우리가 오메가다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공부하잖아요. 그죠? 그 녀석 배울 거예요. 특히 이제 3승이 1 되는 오메가. 이렇게 되면 넘겨서 생각하면 이렇게 돼서 요걸 만족하는 녀석을 흔히 우리가 오메가다라고 많이 씁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오메가 3승은 1이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네.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그러면 저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얘가 실수축, 얘가 허수축인 복소평면으로 갖고 왔습니다. 자, 일단 G가 1이면 답이잖아. 1,0이면 답이죠. 그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답은 아니지만 어쨌든 답 중에 하나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사이좋게 120도씩 나누어지면 돼요. 요거 있잖아요. 요거 근공 때리면 딱 이감 나와요. 여기 이거 우리가 G라고 하고 얘는 G의 켤레니까 G의 켤레다라고 놓으면 여기서 요 G가 계산해 보시면 요 근공 때려서 계산해 보시면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루트 3i가 됩니다. 여기가 60도니까. 괜찮습니까? 네. 이거 무식하게 계산하면 이렇게 근공 때리면 나와요. 근데 그걸 이렇게 쓰자는 거야. 자, 그러면 왜 이걸 알려줬냐? 쓰면 이득이 있습니까? 그렇죠. 증명은 대학교니까 다 생략할게요. 기준축은 오른쪽이에요. 오른쪽이고 수학에서 각도의 플러스 방향은 반시계 방향이 플러스입니다. 모르겠어. 왜 카운터 클럭와이즈가 디폴트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거거든요. 그러면 이 G라는 녀석은 뭐가 되냐면 오른쪽 시작선에서 어떻게 120도만큼 이동해라 라는 녀석이 됩니다. 자, 그럼 G 제곱은 어떻게 되냐? G의 제곱 각도를 더하시면 돼요. 한 번 더 120도 가면 얘가 되죠. 이게 G 제곱이 G의 켤레가 돼요. 그럼 G의 3승은 또 120도 가면 제자리는 1이네. 그래서 G의 3승이 1이 돼요. 요거 잘 적응하시면 날먹할 수 있어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n승이 1 될 때만 가능한 얘기예요. 그래야 크기가 줄어들거나 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소수끼리 이 n승이 1 되는 복소수끼리의 곱셈은 뭐다? 각도의 덧셈으로 간다. 나눗셈 하면 각도 한번 빼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좀 편하게 풀 수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문제 푸시다가 이제 요거 비슷한 거 나오잖아. 그럼 이 방식으로도 풀어드릴게요. 자, 요게 3승이 1되는 오메가고 3승이 마이너스 1되는 오메가도 있거든요.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뭐 3승이 마이너스 1되면 네, 요렇게 될 텐데 네, 마찬가지로 실수축, 허수축입니다. 자, 누가 봐도 마이너스 1,0은 답 중에 하나죠, 그죠? 그래서 여기가 답이에요. 3승이잖아, 그지? 그러면 어떻게 돼? 이것도 120도예요. 그래서 만약에 4승이었으면 90도, 5승이었으면 72도, 6승이었으면 60도 이렇게 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요 녀석이 G가 되거든요. G는 이거 60도짜리잖아, 그죠? 그래서 실제로 이거 노가다로 근공 때려서 계산해 보시면 2분의 1 플러스 2분의 루트 3 i가 됩니다. 네. 그럼 G 제곱을 하면 어떻게 돼? 60도 더 가면 되니까 여기가 돼요. 이게 G 제곱이에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가면 이게 G의 3승. 이거 3승 마이너스 1이잖아. 그죠? 이렇게 돼. 4승 하면 여기는 이건 뭐다? 마이너스 G랑 똑같게 되겠죠. 한 번 더 가면 여기가 G의 5승인데 이게 G의 켤레가 되죠. G의 6승하면 1이 되겠죠. 이걸 할 줄 알게 되면 요거 그냥 근공 안 때려도 되는 거지. 그냥 바로바로 구할 수 있어요. 자, 3승이 1 되는 거, 3승이 마이너스 1 되는 것만 했잖아. 4승 해도 돼요. 사승이 1 되는 G를 모두 구해보세요. 이런 거 서술형 1번 막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실수축, 허수축. 누가 봐도 4승에서 1 되는 애 중에 하나는 얘잖아. 맞습니까? 그럼 이거 1이잖아. 그럼 90도니까 얘가 답이에요. 이 녀석은 1, 이 녀석은 마일, 이 녀석은 I, 이 녀석은 마이너스 I. 4승에서 1대에 다 찾았어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된다. 그래서 좀 익숙해지면 계산 없이 날먹할 수 있어요. Y축이 허수축. 허수. 네. 그래서 실수축이고 허수축. 섞어놓으면 복소수.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는 것 같아요. 사실 학교 시험에 나오는 걸로는 나머지는 뭐 괜찮아요. 그래서 오늘 요 내용들은 이 영상 다 보내드릴게요. 복습 좀 하시라고. 그래서 실제로 이거는 이제 문제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를 보고 이걸 이렇게 질러가는구나 하고 아셔야 되기 때문에 뒤에 문제 같이 풀면서 나오면 같이 풀어드릴게요. 그래서 교육과정 바깥이긴 하지만 쌤이 적어드린 이유가 실제로 이제 3승이 1 되는 오메가랑 마일 되는 오메가는 되게 자주 나오거든. 그래서 이렇게 푸시면 되게 편해요. 하신 분은 이제 다시 2차 방정식으로 살짝 돌아갈게요. 필기 시간 조금 드리고 다 하신 분은 유형 6번 풀어주세요. 그래서 의외로 이 오메가 이거 있잖아. 심화 문제 해가지고 막 엄청 어렵고 센 문제 있잖아. 이런 식으로 풀면은 속된 말로 날먹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괜찮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조금 쌤 스타일에 약간 적응하시겠지만 공식 드립다 많이 오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아까 근해 공식도 그렇잖아. 그래프 픽스하고 가는 그 분석 과정이 필요한 거지 케이스 1, 2, 3, 4에서 외우는 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 거 다 외우려고 하면은 수능 볼 때까지 한 3, 4천 개 외워야 될 걸 공식을 어떻게 다 외울게. 그래서 얘는 알고 계시면 그 노력에 들인 거 이상으로 우리가 뽑아낼 수 있어요. 아웃풋을. 하신 분은 유형 6번 한번 풀어주세요.
그래서 뭐 n승이 1 된다 그러면 이 자리가 항상 그죠 들어갈 수밖에 없어서 걔 가지고 4승이니까 네토막 내면 되는 거고 아까 3승이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1,0은 반드시 들어가고 거기서 또 이제 케이크 자르듯이 그냥 잘라버리시면 돼요. 유형 6번이 은근히 많이 틀립니다. 만약 쌤 같은 사람한테 이거 내라 그러면 서술형 1번 정도 포지션? 객관식으로 내면 안 속아요. 주관식으로 내야 속습니다. 실근 갔는지 물었는데 왜 근공을 써? 판별식을 안 써? 용어는 아직 안 돌아왔구만. 뭐 다른 용어에 그러나? 왜? 아 마찬가지로 안 돌아왔어? 아 그럴 수 있지. 네. 원래 이게 자다 깨면 내 몸에 다른 용어도 가끔 들어와 있다 나가고 뭐 그러잖아. 일단 오답입니다. 기분 나쁘지? 오답이야. 네, 그치. 정답. 오답. 네, 거의 다 풀었는데 오답. 이유가 있어. 뭐라 그래야지? 그 출제자가 깔아놓은 함정은 잘 피했는데 스스로 함정을 만들었네. 진짜 막 다양하게 밟아요. 일단 2차 방정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K가 마이너스 2가 되면 안 돼요. 요거 빼먹으면 일단 아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실근을 가진다고 했는데 서로 다른이란 말이 없기 때문에 판별식이 0 이상이기만 하면 돼요. 중간도 상관없잖아.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아니니까. 네, 그래서 판별식 생각하면 이렇게 되니까 맞나? 마이너스 6 그죠? 제가 걸리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적으면 틀린 표현은 아니거든요. 왜냐면 이게 end니까. 근데 이렇게 적는 거 싫어하는 학교생들이 꽤 계세요. 그래서 제일 권장하는 풀이는 이거예요. K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또는 야 이것도 웃긴 게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야 되잖아. or 쓰면 또 틀렸다는 분 계시거든. 그냥 꼬장이에요. 그냥 이 국제 표현인데 그냥 한글로 또는 이렇게 반드시 적으라는 분 가끔 계세요. 이거 서술형 채점하시는 분 마음이거든. 그래서 수업 시간 잘 들으세요. 사실은 얘도 맞는 말, 얘도 맞는 말, 얘도 맞는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제 쌤이 이랬다고 해가지고 막 학교 시험 봤는데 학교 쌤이 틀렸다고 끄었어. 찾아가가지고 아니 학원 쌤이 이거 된다고 했거든요. 이러면 되게 싫어하세요. 일단 학원 쌤이라는 얘기는 하면 안 돼. 클레임을 걸 때는 그런 건 담백하게 다 제끼고 수학에서 이렇게 하지 않나요? 이런 식으로 가야 되고 되게 공손하게 가야 돼요. 그 문제 클레임 실패하더라도 찍히면 안 되잖아.
사악하지만 원래 클레임 거는 거 제일 좋은 거는 막 여러 명이 이거 되지 않아? 라고 보면 약간 추임새만 넣으세요. 그래 총대면 얘네가 나오게. 그지? 그래서 걔가 고쳐서 오면 저도요 하는 게 제일 좋긴 합니다. 이게 군대 가서 살아남는 법이죠. 중간만 가라. 먼저 총대 매지 마라. 찍히면 안 되니까. 근데 가서 막 이렇게 막 짜증 내거나 막 이러면 안 돼요. 그럼 학교쌤이 어떻게 하냐? 매 눈으로 소수령 1번부터 끝번까지 여러분의 풀이를 훑어보십니다. 깎으려고 한 건 아니고 얘가 어느 정도 성취도를 가지고 어느 정도 푸는 친구인지를 알아보려고. 그러다가 마침 이렇게 빠르게 채점 받다가 감점 안 당하고 넘어간 거 있으면 얘 1점 올리고 걔 2점 깎일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클레임 걸 때는 다른 문제들까지도 생각하고 가야 돼요. 내가 이상하게 좋은 거 없지? 없어. 오케이, 그럼 이거 한번 가보자. 이렇게. 어려워. 그게 등급을 또 갈라요. 라이벌들하고 객관식 점수 똑같아요. 실수 안 하면. 동점이에요. 올 동점. 그러니까 서술형 문제로 0.5점, 1점 차이 나가지고 등급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렇게 유형 6번 하셨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할 거는 엄청 어려워서는 아니지만 한번 보자. 유제 13번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오늘 남은 시간은 뒤에 차라리 그 실전부 연습도 있잖아요. 좀 의미 있는 문제들 위주로 이렇게 픽업해서 좀 풀죠. 최대한. 오 마이 갓! 누구의 영혼이 온 거야? 그러지 마. 빨리 영혼 돌려줘. 원래 영혼이 와야 돼. 틀린 건 아닌데 이렇게 풀면 엄청 오래 걸린다니까. 이렇게 풀어야지. 영혼이 바뀐 게 아니었어. 원래 영혼이 그런 거였어. 여기 알파 너무 0이잖아. 얘는 0이에요. 베타도 마찬가지고. 여기 한 번만 싹 없애주면 되지. 그지? 오케이. 배웠으면 됐어. 얘 실명 거론 안 했잖아. 그래서 화면 안 나오거든. 누군지 몰라. 누군지 모르는데 누군가 한 명이 고급 어종이 빠가살이구나 막 이러면서 에이 몰라 걱정하지 마. 다음부터 잘 풀면 돼요. 내신은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유형들이 나오잖아. 겪어본 유형을 빠르고 깔끔하게 푸는 연습하면 괜찮고, 당연히 여러분은 그거잖아. 서비스 받아야 되는 사람이라 당연히 나중에 유형 모음 집해가지고 이런 거 다 줍니다. 그래서 달달달 시험 한 일주일 남기고부터 그런 거 좀 보고 외우면 돼요. 약간 플라시보 이펙트예요. 그냥 뭔가 마음이 불안하니까 그런 거 보고 있으라고. 그렇지. 뒤에 더 어려운 거 풀어야지. 사실은 어렵진 않은데 틀리면 타격이 큰 게 있어가지고 유형 9번입니다. 한번 일단은 풀어보세요.
풀 문제 미리 적어놨습니다. 이거 9번 괜찮았나요? 이거는 속으면 안 되는 게 요것만 조심하세요. 그냥 이 계열 문제는 그냥 종결합시다. 두 근의 합이 5라고 했잖아. 그러면 두 근을 우리가 안 건드린 그냥 x의 두 근이잖아. 알파 베타라고 놓으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5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되느냐? 요 전체가 알파, 이 전체가 베타면 똑같은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지? 그래서 알파를 우리가 뭐라고 두냐면 3x1 더하기 1 이렇게 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베타를 3x2 더하기 1이라고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더해요.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 이거 5라고 했잖아요, 그지? 그게 3x1 더하기 x2 더하기 1 이렇게 되죠. 그래서 1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깔끔하게 식 한 번 적고 두 번 다시 검사나. 왜? 쌤 잘못 풀었어? 아니야? 왜 이렇게 실성을 하셨지 갑자기? 아 거꾸로 갔어? 요거 요렇게 푸는 걸로 종결합시다. 그럼 이 계열은 이런 식으로 하면 무조건 다 풀려요. 그러니까 그냥 순수하게 이렇게 fx 0 이러잖아. 그럼 이거 전체에 알파 들어갈 때 전체에 베타 들어갈 때 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쪼개놓거나 뭐 밑에 보면 뭐 4x 뭐가 주든 뭐 제곱이 있든 상관없어요 뭐든. 네, 그러면 그 전체가 알파 전체가 베타 1, 2 이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푸신 분은 옆에 쌤이 실전 문제 연습 문제 적어놨죠. 저 순서대로 푸시면 돼요. 저 순서대로 풀고 쌤은 저거 쫓아가면서 사실 우리가 지금 생전 처음 수업 시간에 한 번도 안 본 문제이거나 또는 쌤이 이렇게 설명할 게 있거나 뭔가 이렇게 의미가 있는 것들 있잖아. 네, 그런 거 위주로 섞어놨어요. 일단 이렇게 하면 풀이 끝. 네, 아까 배운 복소평면 이용하면 이런 문제가 날먹이에요. 아, 왜 또 급하게 지웠어? 네. 그지. 이거 그냥 무식하게 하려면 무식하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 야, 루트 2분의 1마 i니까 이거 제곱하고 뭐 이렇게 가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잡계산이 많아진다고. 근데 이거 암산으로도 그냥 툭 할 수 있거든. 자, 얘 있잖아. 얘 지금 포지션 뭐야? 루트 2분의 1 그지? 루트 2분의 1 콤마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니까 여기 위치는 동의하시나요? 제곱 더하기 제곱하면 1이니까. 그지? 얘는 뭐가 됐냐면 오른쪽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거 7칸 가라는 소리거든. 그러면 그냥 백으로 한 칸 가라는 소리라고 해도 되죠. 그지? 한 번 곱할 때마다 백으로 한 칸이야.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번 가야 1,0으로 오게 되죠. 그래서 n은 8이에요. 그지? 머릿속에 이제 그려지면 그냥 암산, 툭, 끝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게 하라는 거야. 쌤 막 공식 쓸 때마다 외우라는 거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얘는 알면 편한 것 같아요. 어떻게? g의 n승, 그치? g의 n승이 1이다 이런 문제를 푸실 때는, 그치? 이걸 g라고 놓으면 g의 n승은 1이잖아, 그치? 복소평면이 꽤 편할 때가 많더라. 그래서 포지셔닝을 했더니 7칸 중 마이너스로 45도 가는 애예요. 한 번 곱할 때마다.
백으로 한 칸씩 가면 되니까 1에 가려면 8개. 보일 때마다 이렇게 해드릴게요. 만약에 교육과정을 벗어나지 않는 정석풀이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제곱하게 되면 2분의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2i라서 마이너스 i. 그 정석풀이도 엄청 어렵진 않아요. 이렇게 되거든. 그럼 이거에 4승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일 8승을 하면 1이다. 이것도 뭐 엄청 오래 걸리진 않아요. 고민하느니 어색해가지고 시험 때 만약에 이걸 갖다 마스터를 못했어. 어색하다 그럼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가야 되죠. 근데 이렇게 하면 그냥 날먹 그냥 암산으로 그냥 툭 하고 끝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2번 풀어보라고 한 거고 4번 가. 지금부터 이제 풀 시간 조금 드리면서 갑니다. 오, 사람 됐어. 돌아왔어 이제. 이거 넘겨서 생각하면 편한데. 네, 맞아. 범위 쪽에서 그래. 제곱 때리면 뒤로 그냥 쭉쭉 푸시면 여기까지 잘 넘기고 제곱하는 아예 없애는 전략으로. 그치? 다 왔다. 그리고 이게 계속 살짝 보면 두 번은 뭐 딴 것보다 범위 쪽에서 풀어야 된다가 사실은 다예요. 그래서 요 범위에서 x 값 구하셔가지고 1 이상인 것만 답으로 찾아야 되죠. 없으면 그냥 없는 거고. 이렇게 3번 반복해서 풀게 만든 문제입니다.
봐. 이 완전 제곱이 된다 그러니까 x에 관한 판별식이 0돼야 되죠. 네. k에 관계없이니까 항등식 개념 생각하시면 각각이 0돼야 되죠. 이렇게 하시면 되는 문제. 뭐 어려워서가 아니고 많이 나와서 학교 시험에서 하고 나시면 16번 보겠습니다. 두 근이 연속된 점수. 자, 일단 객관식이잖아. 만약에 하다못해 막히잖아. 그러면 넣고 그죠? 반복 수행 되는지 보면 되지. 무식하게. 하다못해 시간 꼬라박으면 무조건 맞출 수 있어야 되는 문제예요. 물론 그렇게 가라는 소리는 아니지만 최후는 어쩔 수 없지. 여기 K값 해가지고 마 5부터 마 1까지 나와 있으니까 그죠? 풀이법 모르겠으면 그냥 럭키 게스지. 그냥 만약에 다른 걸 다 풀었다는 가정하에 객관식 번호가 제일 없는 쪽 번호를 일단 먼저 넣어보는 거죠. 네. 약간 수학적이 애매한, 그지? 확률적으로 통계로 접근하는 거지. 어쩔 수 없지 뭐. 일단 그거 배우러 뭐 그것만 배우러 온 건 아니기 때문에 정석풀이도 일단 가셔야 되죠. 자, 그럼 여기서 이미 끝났어. 두 근이 연속된 정수잖아. 이렇게 하면 이게 뭐다? 2k 플러스 1이라서 n이 k랑 똑같아요. 그지? 네. 그러면 두 근의 곱은 어떻게 돼? k로 놓자고. 여기서 이제 n이 k랑 같다는 걸 알게 됐기 때문에 k랑 k 플러스 1을 한 거랑 뭐가 같아야 돼? 쟤가 곱이 같아야 되죠. 사실 그래서 정석적으로 알면 진짜 별거 없는 문제거든. 완전 그죠? 완전 쉬운 싸구려 문제가 되고요. 이런 게임 끝. 괜찮죠, 그죠? 엄청 어려울 줄 알았는데 합과 곱을 잘 이용하시면 근계에 이용하라는 거지. 되게 이게 동네에 무서운 바보형이에요. 세 보였는데 사실 학생들이 누구나 문자 알러지를 좀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해보면 버틸만해요,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18번 정말 많이 나온 유형 중 하나입니다. 내신에서. 살짝 풀 시간 드리고
8번이 아직까지 안 풀리신 분은 이제 열심히 하셔야 돼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어려운 문제 아니거든. 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fx의 근이 알파 베타가 아니에요. 요 녀석이잖아, 그치? 그래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공통점을 살펴보면 f의 알파에다가 빼기 1을 하게 되면 0되고 f의 베타에다가 빼기 1을 해도 0이잖아. 맞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fx 빼기 1 했을 때 알파하고 베타가 근이 되죠. 그래서 알파 베타가 근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원래는 최고차항 계수 k인데 이차항 계수가 문제에서 1이라고 돼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1로 바뀌게 되고 요걸 근으로 하는 2차식이 얘니까 그대로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다음 이거 넘기면 이렇게 해서 끝나게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제 틀리면 안 돼요. 일단 오메가 나왔다. 22번. 전반적으로 22번 같은 문제 핸들링하는 법 배우셔야 돼요. 같이 볼게요. 안 풀리시는 분만 같이 보시면 돼요. 얘가 지금 딱 시간 요 정도 시간 주고 풀렸다 이러면 알고 있는 사람이고 이제 다 뭐라 그러지 새로운 길을 오프로드를 개척하고 계셔서 그냥 우리 온로드로 가자고 알려드릴게요. 오메가잖아. 그러면 여기서 머릿속에 넣어야 될 게 뭐냐면 나머지 한 근이 오메가의 켤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켤레 근계수 생각하시면 이렇게 되는 거 인정하시죠? 그죠? 동의하면 얘 그대로 가면 돼요. G에다가 이렇게 하면 에다가 켤레 붙이면 되잖아. 실수는 켤레 붙이나 마나 안 변한다고 했고 복소수만 붙여주면 될 거 아니야. 자, 그럼 까면 돼요. 이쪽도 여기 구한 값들 다 집어넣으면 끝나죠. 그렇지? 이게 가장 표준풀이에요. 그래서 쓱 돌아다녀 보면 그리고 복소수는 여러분 좀 약할 수밖에 없어요. 왜? 평소에 많이 안 풀어요. 딱 2단원에서만 풀어요. 이게 당연히 경험치가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주 나오는 풀이에요. 이 오메가 버전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경험이 중요해요. 23번은 마법과도 같은 문제예요. 좀 심화서에 여기저기 실려있는 문제고 모의고사가 원조거든요. 23번도 좀 핸들링할 시간 드릴게요. 23번도 좀 고생을 해봐야 풀이법 알려줬을 때 잘 먹히더라고. 풀이부터 먼저 알려줬더니 다 까먹어요.
방정식 단원에서 학생들 적당히 털어낼 수 있는 문제 하나 골라봐라 그러면 그 중에 하나가 요 23번이에요. 은근히 털립니다. 가만히죠, 그죠? 예. 자, 일단 이 문제. 쌤이 가르쳐보면 이 문제 삽질 정말 많이 합니다. 요 표시. 예. 이 표시는 뭡니까? 주의. 삽질의 정석.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예요. 약간 아메바적인 해석법을 가지신 분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K 상승이잖아. 휴후 이러면서 야, 이 값 구하면 되네. 그죠. 이러고 데드엔드로 가요. 이렇게 하려면 근계수 같은 거 다 알아야 되잖아.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그치? 이거 설계인데 왜 저를 아메바로 비하하십니까? 다신 그렇게 가지 말자고. 왜 그러냐면 요 만약에 풀이법을 택했으면 우리가 얻어야 될 게 뭐냐면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알아야 되고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알아야 되고 알파 베타 감마 다 알아야 구할 수 있는 표현이죠. 이거 아냐고. 모르잖아. 여기서 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거 데드엔드예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더 발전시킬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소리예요. 아시겠죠? 견적 안 나온다는 거야. 왜? 그 친구 따라 그치, 성형외과 한번 간 적 있어요. 아니 뭐 하려고 간 게 아니에요. 이 친구가 성형하려고 가가지고 난 상관없는데 어차피 내 얼굴이 매우 만족스럽다가 아니고 매우 적당하기 때문에 뭐 이러든 저러든 차은우 안 나오잖아. 차은우가 돼야 뭐 100억대 탈세를 해보든가 하지. 안 되잖아. 그치. 호가 생겼잖아. 탈세 차은우 선생. 야, 세금을 100억을 땡까 먹으려면 얼마나 번 거야? 그죠? 근데 약간 삐약삐약인 짓 한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세금 10년 동안의 세금을 한 100 몇십억 탈세면 n분의 1에도 연간 10억이 세금이라는 소리면, 그치? 돈 어마어마하게 잘 벌면 세금 다 내고, 잘못했습니다, 잘 몰라서 그랬어요, 다 내고 10년 넘게 방송하면 그만큼 더 벌 텐데 좀 생각을 짧게 한 것 같아요. 아무튼 그죠? 갔는데 이 친구는 막 이러는데 왜 내 얼굴에 왜 매직으로 막 자꾸 그리냐고. 막 그래요. 그러더니 막 견적 8천만 원이 나와요. 뭐지? 난 한 단 소리도 안 했는데 왜 그려? 아니 일단 하면서 막 그려요. 견적 나와 안 나와? 안 나온다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8천만 원만 드리면 원빈 나옵니까? 차은우 나옵니까? 그렇지도 않잖아. 그러면서 견적만 많이 내. 이게 그런 거예요. 이렇게 일단 해봤어. 눈에 띄는 대로 해봤는데 견적을 냈더니 안 나와, 견적이. 그럼 안 가야 돼요, 이 길로.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 문제가 왜 별표냐면 학생들한테 풀라 그랬을 때 이렇게 세팅을 하고 들어간 친구들 있지. 죽어라고 이거 구하려고 하다가 망해요. 거의 막 10분 가까이 푸는데 스트레스 이빨 받고 막 얼굴 빨개지는데 답 안 나와요. 그 방식이 아니니까. 이거 데드엔드예요. 자, 이제 또 데드엔드 가봅시다. 이제 약간 진화했어요. 이것도 데드엔드예요. 이건 이제 1차원적으로 생각했고 약간 2차원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꼴이 너무 안 좋은데? 자, 나는 이렇게 갈 거야. 그래도 조금 사람 됐어요. 분수꼴 싫어서.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얘를 셋 다 곱하는 순간 이거는 똑같죠? 또 대대인데요. 똑같아져요. 근데 이게 왜 2차원이냐? 일단 이렇게 가야 돼요. 자, 이거 살려봅시다. 자, 이 식기가 뭐가 안 좋냐면 이 꼴 나오는 순간 망하잖아. 이거 구해야 되잖아. 이거 안 구하고 구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거 알려드릴게요. 이제 매직 키워드를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누군가한테 배우지 않는 이상 안 돼요. 이게 이제 정석풀이에요. 정석풀이 알려드릴게요. 저게 이 세상 욕하면 안 되는데 찍고 있는데 그지? 하지만 요게 아닌 표현. 이 세상 지랄 맞은 일이 벌어진 이유가 뭐냐면 이 일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알파 베타 감마는 그나마 좀 괜찮지 않나요? 요거 하나만 알면 되니까. 근데 와 이거 껴있는 순간 각양각색이 다 나오죠. 사실 여기서 제일 불쾌해야 되는 건 1이에요. 알파 베타 감마가 아니라. 저거 없앨 거예요. 어떻게? 1 빼기 2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요거 빼잖아. 그럼 어떻게 돼요? K에 감마 마이너스 베타가 되죠. 이제 그 다음에 2 빼기 3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베타 마이너스 감마가 K에 알파 마이너스 감마가 돼요. 그죠? 그냥 3 빼기 1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3에서 제 빼면 뭐라? 뭔가 비슷하게 생겼죠? 그치?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K 상승구하라 그랬잖아. 싹 다 곱해버려. 이렇게 되고 이쪽이 K 상승이고 이게 어떻게 돼요? 이 순서 다 바뀌었죠? 그지? 셋 다 순서 다 바뀐 거지.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머리가 있으니까 셋 다 음수 처리하면 마이너스 밖으로 나오고 알파 마이너스 베타, 베타 마이너스 감마, 감마 마이너스 알파가 되고 자 이쯤 되니까 드는 게 있어. 야 왜 서로 다른 복소 순지가 나왔어? 이 새끼들이 절대 0이 안 된다고 보장을 깔아줬어요. 다약분. K 상승은 마이너스 1 이러고 끝나요. 괜찮죠? 그래서 유명해요 이 문제. 심한 문제에서 문제집들 보면 항상 있어요. 풀이 배우고 나니까 괜찮죠, 그죠? 그래서 공부를 좀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좀 포커스를 하다 보면 저런 길로 가면 절대로 안 된다. 저런 견적이 나오면 일단 풀더라도 제일 나중에 풀어야 돼요. 딴 문제 다 풀고 시간 남는 걸 투자해야 돼요. 하지만 대대인들일 거야. 이렇게 바꿨을 때 의외로 제일 거추장스러운 건 숫자다. 문자가 아니라 약분각이 나와야 돼요. 그랬을 때 없애는 방법 배우신 거예요. 그건 경험으로 채워넣는 게 진리입니다. 하고 나시면 이제 24번. 요것도 유명한 문제예요. 24번도. 연타석으로 자주 나오는 중요한 유형입니다. 우리 저기 테마 의식 한번 할까? 뭐 악마가 들어온 것 같아. 아 왜?
쓱 도망가 가지? 이 새로운 악마인가? 아, 쌤이 악마야? 아, 마음이 아프다. 아, 그러니까 배우러 온 거지. 이거 왜 별표인지 아시겠죠, 그죠? 이거 상당히 어려운 문제예요. 학생들한테는. 쌤들은 아, 이 정도면 아까 앞에 거 있잖아. 아, 이 정도면 쉽지 않은데 저 풀이법 모르면 못 풀어요. 솔직하게. 그렇잖아. 좀 배워야 돼. 그래서 어느 정도 앞에 것도 경험인데 요 시기는 개념과 경험이 한 반반 버무려진 것 같아요. 알려드릴게요. 일단 자, 또다시 찾아오는 웰컴 투 야매월드. 지금 이게 학교 시험에 나왔다 그럼 여러분들 지금 세상 깝깝하지 그지? 요런 거 나오잖아. 객관식으로 따지면 한 13번에서 15번 거의 끝쯤. 그죠? 킬러 바로 앞 정도 되는 포지션이거든요. 그럼 꽤 어렵다는 소리잖아. 풀어보자고. 네. 일단 웰컴 투 야매월드. 복소수 얘기 나오잖아. 10개 중에 8개는 오메가예요. 3승이 1되는 오메가 아니면 3승이 마일되는 오메가거든. 아, 이거는 수학적인 거 아니에요. 진짜 하다 안 풀리고 뭔가 나 점수는 따야겠고 막 이럴 때 쓰는 건데, 그럴 때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놓고 풀어보든가 이렇게 놓고 풀어보면 10개 중에 8개는 풀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세팅하고 많이 풀었어. 그러면 당연히 그는 둘 다 허수 나오지. 요 녀석이 실수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체크하시면 돼요. 둘 중에 하나는 되고 하나는 안 되겠지. 그럼 되는 쪽이 답이거든요. 네, 그렇게 하면 야매월드예요.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지금 보면 이렇게 쓰고 막 문제 계속 밑줄 긋고 동그라미만 치고 있다고. 그럴 바야 이렇게라도 해보라는 거지. 진짜 한 80%의 확률이에요. 수학 가르치는 사람이 이렇게 하면 욕 먹어야 돼요. 하지만 수학 시험을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안 가르칠 수가 없는 게, 내 실력이 만약에 100인데 이 문제 난이도가 140이야. 그럼 사실 못 풀거든. 그 40%를 점핑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2차 방정식 중에 뭔가 허근이 나오는데 내가 실력이 딸려서 못 풀겠어. 뭘 해봐라? 오메가 넣어봐라. 삼승이 1되든 마이너스 1되든 10개 중에 8개는 풀린다. 안 풀리면 쉣, 나머지 2개구나. 넘어가. 그럼 다른 애들도 그만큼 괴로워하지 않을까? 그지? 나는 그래 점수를 준 대신에 시간을 벌겠다. 이 전략으로 가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시험지에서 막 그런 거 있잖아. 괜히 벌써 2문제 안 풀렸는데 그럼 몇 점 깎였고 그러면 등급이, 이런 생각 하지 마. 이건 되게 비생산적이잖아. 그 생각 많이 한다고 내 등급 올라? 안 오르잖아. 차라리 이런 고민을 하라고. 차라리 점수 1점이라도 더 올릴 생각을 해야지. 이거는 근데 최후의 방법이에요. 그지? 이제 정석풀이 배우러 가볼게요. 옛날에는 아예 안 알려줬었어. 그랬더니 학생들이 더 웃긴 게, 쌤은 또 막 그렇게 얍삽하게 풀고 앉아있거든? 되게 서운해하더라고. 너님은 빨리 풀면서 왜 우리는 안 가르쳐줘요 하면서. 다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도 만들면 되지. 자,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들이 있는데, 첫째는 실계수예요. 계수가 실수라는 말이 있어야 돼. 그게 없으면 켤레근을 가진단 말을 못 하거든요. 근데 계수가 실수기 때문에 서로가 켤레예요. 그래서 알파의 켤레근이 베타다. 이런 식으로 가게 됩니다. 이 문제 푸는데 매우 중요한 힌트예요. 자, 그러고 나면 이제 두 번째, 아까 설명할 때 쌤이 그랬잖아. 실수에는 켤레 취하면 값 변해 안 변해? 안 변한다 그랬죠. 가볼게요. 자, 알파분의 베타 제곱이야. 더럽게 복잡한 계산인데, 이거 전체에다가 켤레 취하면 값이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하죠. 그래서 원래 녀석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 문제 푸는 키워드예요. 요게 이제 가장 기본 개념. 실계수인 거 하면 켤레근이다라는 거 파악하는 게 일단 첫 번째고, 이 문제만의 테크닉은 요거예요. 이렇게 쓰이는 문제 꽤 나올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 일단 집어넣어. 집어넣으면 여기 알파의 켤레, 얘는 베타 켤레의 제곱, 알파 베타 제곱 이렇게 되거든요. 자, 이제 용어를 좀 바꿀게요. 어떻게? 이거 베타가 알파 켤레잖아. 요거 베타로 바뀌죠, 그죠? 네, 랭귀지를 좀 바꿔보자고. 그럼 이 녀석은 베타. 여기다 다시 켤레 취하면 알파 나오죠, 그죠? 맞습니까? 오케이, 알파 제곱. 어라? 희한한 놈이 나왔네? 게임 끝이에요. 얘 나누고 이렇게 크로스로 곱하면 어떻게 돼요?
끝. 불 끄세요. 되게 허무하게 끝납니다. 풀 줄 알면. 자, 그러면 만약에 야매월드로 갔을 때 생각해 볼까? 이게 야매월드로 많이 풀었잖아. 그럼 이쪽으로 가면 3승이 1대는 오메가니까 알파 3승이랑 베타 3승이랑 둘 다 1이라고 봤을 거 아니야. 이쪽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알파 3승이랑 베타 3승이랑 다 마일로 바뀌지. 뭘 때려 넣어도 답 1 나오죠. 얻어 걸리죠. 이렇게 구한 답이랑 같잖아. 80%. 네. 물론 정석적으로 공부 잘 해놔야 되지만 시험 때 당황하면 긴장 풀고 이렇게 가면 은근히 잘 나와요. 자, 그리고 장담할 수 있어. 여러분보다 한 레벨 또는 두 레벨 낮은 친구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 친구들은 이런 전략을 되게 잘 써요. 왜? 저거밖에 할 게 없어요. 그 친구들 입장에서는 앞에 한 1번에서 한 7번 정도까지 풀면 더 이상 풀 게 없거든요. 그러고 나면 맨날 찍기 놀이를 하는 거예요. 이 친구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찍는데 도 같은 거야. 답지 해설지 맨날 보거든. 또 맨날 채점하거든. 그러다 보니까 야, 이렇게 생긴 문제 약간 이런 느낌이 든데 뭐 맨날 3승이 1 아니면 마이너스 1이 되게 많았어. 경험을 얻은 거야. 경험치도 무섭죠. 80%가 그렇게 된다니까. 일단 정석풀이 키핑하셔야 되고. 자, 실계수가 되면 어떻다? 편례근이다. 요거 중요한 거. 그 다음에 엄청 복잡한 계산식이라도 결과 끝이 실수면 전체 켤레치에도 값이 안 변한다. 요 두 개만 키핑하시면 돼요. 그 다음엔 33번. 아니다. 아, 맞구나. 33번. 아, 이거 객관식 무시하시고 그냥 주관식으로 풀어주세요. 객관식으로 풀면 답이 없을 거예요. 그냥 주관식이라 생각하고 풀어주세요. 3번. 봅시다. 왜 쭉 한 바퀴 돌고 바로 봅시다 했냐면 군대 가시면 나중에 이제 참호를 파게 돼요. 슬프지만 삽질을 하거든요. 유명한 삽질. 삽질이라는 단어가 거기서 나온 거거든. 예. 신병 때는 어디를 파야 될지 잘 몰라요. 왜? 잘 보고 파야 돼요. 파다가 바위가 나면 어떻게 돼요? 왜요? 응? 다시 왜요? 안 도. 곡괭이로 깨야 돼요. 군대잖아. 그지? 곡괭이 깨는 거 쉬워 힘들어? 그걸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이제 고참이 되잖아. 뭐 관상가 양반들 묘자리 보는 사람도 아니고 싹 봐요. 요 바위가 묻혀 있을 곳 같은 걸 피해요. 그래서 스마트하게 한단 말이야. 그거 한번 배워볼게요. 일단 여러분들 지금 전체적으로 좀 빠져 있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거 하나 채워드릴게요. 어떤 거냐면
얘랑 얘 사이의 관계예요. 관계인데 저거 이제 개념 설명해 드릴게요. 만약에 요거는 그대로 갖고 올게요. 요렇게 했을 때 쌤 주장 요렇게 되잖아. 만약에 그러면 근이 P분의 1하고 Q분의 1이다 라고 주장을 할 거예요. 알고 계시나? 어디선가 들은 적 있지, 그치? 그럼 어떻게 하냐면 저 X자리 대신에 X분의 1을 집어 넣으시면 되거든요. X라고 생긴 자리에 X분의 1을 집어 넣을게요. 양변에 X제곱 곱할게요. 그죠? 요 컨셉이거든. 그래서 요 녀석 자체가 P였으니까 X가 P분의 1, Q였으니까 Q분의 1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요거 키핑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2차식에서 개수가 싹 순서가 바뀐다는 건 뭐다? 분의 1이 근이라는 소리예요. 자, 두 번째로 요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X자리 대신에 뭘 넣었어? 마이너스 X를 넣은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P랑 마이너스 Q가 근이 됩니다.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저 콜라보죠. 이 두 개를 다 한 번에 동시에 적용했죠. 따라서 두 근이 어떻게 되느냐면 마이너스 P분의 1이랑 마이너스 Q분의 1이 됩니다. 자, 수직선에 나타내 볼게요. 그러면 여기가 P, 여기가 Q. 그러면 분의 1을 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분의 1을 분의 1 하면 어떻게 돼요? 지금 저기 P에다가 마이너스 붙이면 양수 되죠,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에 음수 취하고 뒤집은 거잖아. 2쯤 되죠. 여기가 마이너스 P분의 1이에요. Q는 어떻게 돼요? 이쪽 되죠. 요거 마이너스 Q분의 1은 이쪽으로 가죠. 얘네 둘을 R과 S가 사이좋게 나눠 가져야 되는데 문제에서 보시면 대소관계 있지 않나요? R이 더 크대. 그러면 요 놈이 S, 요 놈이 R이 되면 돼요. 대소관계 다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푸는 게 정석입니다. 자, 또 이쯤에서 찾아오는 웰컴 투 야매월드. 역시 난 어떻게든 풀고 싶다. 쌤 살려주세요. 실력이 이렇게까지 안 됩니다. 마이너스 2분의 1 넣고 2분의 1 넣어. 사실 숫자가 겹칠 걸 두려워하면은 뭐 3분의 1도 상관은 없지만 아무튼 적당히 넣으면 2차식 만듭시다. 이 두 개가 근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2차식 가장 편한 거 만들면 이렇게 되죠. X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네, 까면 X제곱 마이너스 4분의 1은 0이니까 4X 제곱 마이너스 1은 0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지. 자, 밑에다가 뭘 넣으면 된다? A에 4 넣고 B에 0 넣고 C에 마일 넣으면 돼요. C에 마이를 넣고 B는 0이고 A가 4잖아. 그래서 근이 뿔만 2 나오죠. 그럼 대소관계 통통통통 하잖아. 그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1, 2 나오잖아. 대소관계 세팅할 수 있죠. 그치? 야매도 우습게 볼 건 아니죠. 수학적 야매라니까. 나름. 39번. 쌤이 학창 시절에 이런 거를 잘해서 약간 좀비 모드가 있었어요. 소위 안 풀리면 이렇게 좀비 모드 가동해가지고 일단 답은 꾸겨서 구했거든.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라이벌인 친구랑 비기거나 아니면 내가 하나 더 맞춰요. 힘이 이긴 거지. 39번. 39번까지.
여기다 잔머리 그리고 있어. 좋아. 네? 한번 볼게요. 이런 거 보실 때는 이거 1하고 2, 1하고 2. 괜히 나온 거 아니죠, 그죠? 그래서 요렇게 그죠? 넘겨놓고 생각하고 하나 x 곱하면 2x 되니까 집어넣으면 여기가 2알파잖아. 요렇게 나오죠. 얘 돌려놓고 생각하면 요 함수에다 1 집어넣은 값이지. 그래서 넣으면 끝. 이게 가장 베스트. 요 뒤부터는 좀 자유질문으로 갈게요.